안녕하십니까. 닉 교수의 코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난 한 달쯤은 허리가 아파서 앉아있지를 못해서 녹화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뒤로 처진 감이 있는데, 지금 폴카닷 같은 경우는 이게 10배 상승한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10배 상승 가능성이 사실인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세션을 가져보겠습니다. 특히 폴카닷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게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폴카닷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폴카닷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기 전에 뷰테린 먼저 폴카닷이나 모든 메인넷들이 주로 풀으려고 그러는 거는 뷰테린의 트릴레마 가설입니다. 트릴레마 가설은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보안성, 확장성, 탈중앙화는 동시에 만족시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동시에 이게 어, 블록체인의 난제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거 트릴레마 풀 수 있어 하고 그 후에 나섰기 때문에 뷰테린의 트릴레마 가설이 이게 맞다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가설이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도전을 하고 그 문제를 푸는 게 여러 가지 플랫폼입니다. 이더리움은 자기네들이 풀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해결책은 내놨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카다나, 솔라나, 아발란체 뭐 이런 것들, 알고랜드 이런 것들이 많이 이거 트릴레마 해결 플랫폼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은 폴카닷입니다. 폴카닷이 지금 우리가 테라도 있다고, 테라는 지난번에서 커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테라는 나름 좋은 플랫폼이고 앞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좀 있다 그러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저는 어, 이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건, 저는 어, 투자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정보를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각자 판단하셔서 이 여러 가지 저기 중에 어, 플랫폼 중에 건강한 플랫폼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그리고 가격 상승력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제가 소개하는 것들은 대부분 건강한 플랫폼들입니다. 자, 그래서 폴카닷을 하는데요. 폴카닷이 지금 왜 지난 한 달간 말이 많아지고 있냐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난 한 며칠간, 특히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가격이 오르리라고 생각했는데 가격이 계속 약간 떨어지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지난 2, 3일 동안, 지난 어제부터 시작해 갖고 가격이 조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제가 허리는 아직도 아픕니다만 제가 이거를 커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폴카닷 메인넷 옥션이, 슬라댓에 대한 옥션이 11월 1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옥션이 시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이 폴카닷의 코인 이름이 다트인데, 그 네이티브 코인이 다트인데, 다트를 구입을 해서 그걸 저기를 해야지, 그 스테이킹을 해야지 저희가 주어집니다. 옥션에 참가할 저기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저기서 시장에서 이걸 옥션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코인을 빨아들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10배까지 오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11월 10일부터 시작이고, 그래서 지금부터 몇 개월간, 제가 정확하게는 한 6개월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 지금 이번에 시작하는 건 12월 24일인가까지 시작을 하고요. 12월 하순에 끝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옥션을 1월 달에 다시 시작하고, 바로 12월 말에 시작하든지 해갖고 또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시작하고 해갖고 한 대여섯 번에 걸쳐서 몇 달 동안 저기를 하게 됩니다. 옥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옥션이 이 폴카닷은 재밌는 게,
그 제3자의 개입 없이 안전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새로운 웹의 기반을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게 이 사람들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폴카닷은 이더리움에서 CTO 역할을 하던 닥터 게빈 우드라는 사람이 그 이더리움이 해결할 수 이 트릴레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거기서 나와서 새롭게 디자인한 게 폴카닷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그 닥터 게빈 우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웹 1.0, 2.0을 지나서 웹 3.0으로 진화하는데 우리가 그 기반 기술을 제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웹 1.0의 경우는 처음에 우리가 HTML 페이지였어요. 그래갖고 HTML 페이지를 통해서 여기저기 이런저런 그 저거를 하다가 그 웹 액세스를 하다가 사실 웹 HTML 문서는 어떤 거냐면은 문서를 인터넷에서 서로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문서를 공유하는 걸 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 아마존이랄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링크드인, 트위터 이런 서비스들이 나와서 소셜 네트워크 관계망을 사회 관계망을 서비스하는 저기 비즈니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이라고 그러면 구글, 그죠?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이메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G메일을 쓰지만 옛날에는 핫메일, 한메일 뭐 이런 것들 다운메일 뭐 이런 거 많이 썼지 않습니까? 야후메일 이런 거 썼는데 그런 메일들이 클라우드 위에서 돌아가면서 우리 컴퓨터에서 메일이 돌아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메일이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PC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 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일 서버들 위에서 클라우드 위에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게 웹 2.0이 되면서 우리가 그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굉장히 큰 국제적으로 대형 컴퓨터로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국도 그 소셜 관계망 그 사회 관계망 구축에 그렇게 늦은 나라는 아니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그 뭐냐 아이 러브 스쿨이나 그 이외에 뭐 있죠? 도토리 팔던 거, 그 도토리 파는 서비스나 그런 서비스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사실은 소셜 관계망 역사, 웹 2.0 역사로 보면은 굉장히 초기에 나오는 서비스들입니다. 그랬는데 아쉽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서비스들은 크게 자라나질 못했습니다. 그 대신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구글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서비스로 자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소셜 관계망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웹 2.0이라는 개념이 그때부터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게 우리는 소셜 관계망이나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되는 서비스를 웹 2.0으로 하자. 웹 3.0은 제가 한 10년 전에 웹 3.0에 대해서 그 책을 썼었어요. 근데 웹 3.0 세상을 바꾸고 있다라는 말을 썼었는데 그때 웹 3.0은 어떤 뜻이었냐면은 시멘틱 웹이라는 그런 기술을 써서 웹이 서로 정보를 전 세계에 있는 웹에 있는 정보를 다 공유하게 하자 하는 그 기술적인 접근에서 웹 3.0을 제가 조명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팀 버너슬리의 2002년 그 논문에 기반을 해서 우리 새로운 웹을 만들어야 된다는 컨센서스가 기술계에서는 이제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펀딩이 부족해지면서 사실 여러모로 기술은 개발이 됐으나 그웹 3.0까지 퍼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닥터 우드가 폴카닷을 통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는 야 우리는 웹 3.0은 지금까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면서 구글이며 뭐 페이스북이며 이런 전 세계 대형 회사들이 돈을 다 긁어갔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그런 보상을 일반인들에게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폴카닷이 그 기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웹 3.0 기술이 자기네들이 탈중앙화된 데이터 구조를 제공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그 몰입돼 있는데, 그게 우리 우리의 가까운 그런 컴퓨터로 제공이 되면서, 그걸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아니고 엣지 컴퓨팅 서비스라고 합니다. 엣지 컴퓨팅 서비스로 우리 가까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의 탈중앙화된 그런 서비스로 제공하는 그런 기술을, 우리 기반 기술을 우리가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그래서 거기에 일반인들한테 보상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우리 폴카닷이라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앰비션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본 굉장히 많은 플랫폼 중에서 가장 앰비셔스한 프로젝트입니다. 가장 사이즈가 비전이 가장 큰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닥터 게빈 우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이거를 잠깐 펜을 빼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게 폴카닷입니다. 폴카닷인데요. 폴카닷을 보시면은 여기서 폴카닷은 두 개의 체인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폴카닷 하나는 중심에 릴레이 체인이 있고, 그 다음에 릴레이 체인이라는 게 레이어 제로라고 합니다. 레이어 1 체인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그 이외에 뭐 에이다 뭐 이런 것들이 메인네트를 우리가 레이어 1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닥터 게빈 우드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레이어 제로 체인이야 이러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이어 제로 체인은 어떻게 되냐면 체인을 연결하는 릴레이 체인을 우리가 만들었어. 그래서 체인을 릴레이 한다는 겁니다. 릴레이 체인. 그래서 릴레이 체인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최소의 트랜잭션만 블록을 만들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운영을 위한 가버넌스, 스테이킹, 이게 지금 패러체인 오퍼레이터들이 이걸 이제 패러체인이라고 그러는데요. 패러체인 오퍼레이터들이 스테이킹하는 정보, 얼마를 스테이킹 해갖고 자기네들이 이 체인에 참가를 하는지, 옥션 정보, 그 다음에 컨센서스 메커니즘, 요 릴레이 체인을 위한 컨센서스 메커니즘, 그것만을 트랜잭션 블랙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놓고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릴레이 체인 위에다가 패러체인이 들어가는, 패러체인은 기타 모든 체인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기타 체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슬롯을 만들어서 슬롯을 100개 정도, 이 사람들이 100개를 팔기는 합니다만 이 사람들 100세는 100개 정도의 레이어 1 블록체인이 붙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레이어 1 블록체인을 이 사람들은 패러체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공유된 보안 시스템을 제공하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게 릴레이 체인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러체인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릴레이 체인 밑에 들어가는 모든 체인들, 독립된 체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비트코인, 이게 비트코인 패러체인, BTC 패러체인입니다. BTC 패러체인 해갖고 패러체인 만들어 놓고 실제 비트코인 메인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브릿지를 만들어 줍니다. 아니면 패러체인, 독립된 패러체인일 수도 있어요. 이게 에이다일 수 있겠죠. 이게 뭐 다른 알고일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솔라나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체인들이 자기네들의 나름 컨센서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참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전체를 엮을 테니까 니네들은 블록체인 잘 만들어, 이런 식의 컨셉트인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더리움이에요. 이거 이더리움 로고지 않습니까? 이더리움 패러체인을 만들어 놓고 실제 이더리움 메인넷와 브릿지로 연결해 줄게. 이런 그 개념으로 이 사람들은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패러체인은 릴레이 체인은 스마트 계약과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체인이 스마트 계약을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체인들끼리 인터오퍼럴 상호 작동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릴레이 체인이 제공하는 어떤 프레임워크 위에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상호 작동성을 제공하는 건 패러체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항상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어, 그 모든 서비스나 블록체인들은 특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화가 된 패러체인들을 위해서 유연성을 자기네들이 프레임워크에 제공을 해놓게. 그리고 이 패러체인들은 다 독립적으로 운영해줘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릴레이 체인, 패러체인 그 위에 브릿지 하고 세 가지 컴포넌트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레이어 1이에요. 이거 레이어 1 메인 네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폴리넷, 매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2차 네트워크들이 쭉 따라 붙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잠깐 설명을 하고 지나가시면 이더리움의 가스 피는 얼마예요? 지금 한 60불 될 겁니다. 한번 뭘 좀 스마트 계약에 뭐 좀 집어넣어 갖고 돌리면은 60불이나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폴리넷 매딕 같은 경우는 뭐 한 3불, 2불, 3불이면은 어떤 것들은 거의 공짜에 가깝게 트랜잭션을 어, 거래를 완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짜에 가깝게 완결을 할 수 있으면은 이 그 제2 레이어 2 이건 이 뒤에 붙는 건 레이어 2라고 그럽니다. 레이어 2 네트워크들이 자기네들이 나름 알아서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뭐가 치명적으로 문제가 되냐면은 이 네트워크들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 스탠다드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를 다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의 그 이더리움의 어떤 면에서는 다소 문제가 되는 치명적인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은 스탠다드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가 다양화되기가 어렵다. 하지만 폴카닷은 우리가 거의 다른 여기가 레이어 제로라고 하고 레이어 1이 얼마든지 와서 붙어라. 얼마든지 와서 붙어라. 이게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이더리움이 될 수 있고 비트코인 BTC가 될 수 있고 뭐 알아서 라이코인도 될 수 있고 뭐 파일코인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모든 코인들이 여기서 자기는 나름대로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블록체인을 붙여라 하고 설계된 것이 폴카닷입니다. 그런데 폴카닷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 그러면 여기 붙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 그 블록체인 사이에 인터커넥티비티, 인터오퍼레이터빌리티, 그 상호 작동성이요. 상호 작동성은 어떻게 해서 제공이 돼야 되느냐? 예컨대 내가 BTC 네트워크에서 비트코인을 한 개를 이더로 보냈어. 하는 게 가능하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내가 모르는 주소 이더 네트워크의 주소로 보냈다 하는 게 BTC 블록체인의 컨센서스로 들어가서 블록체인이 형성될 수 있느냐? 아니면 마찬가지죠.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여기 1BTC를 보냈는데 1BTC를 받았어. 받아갖고 우리 여기에서 거래 트랜잭션으로 기록을 하고 그래서 기록한 상태에서 그게 블럭으로 형성돼서 이 블럭에서 컨센서스가 돼서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게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XCM이라는 크로스 컨센서스 블럭 단위 블럭 간의 컨센서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메시지 포맷을 설계를 해놨습니다. 지금은 요번 버전에서는 이게 아직은 제공되는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XCM 자체가 크로스 블록체인 컨센서스가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같은 포맷을 갖고 같은 네트워크를 갖고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진 두 개의 레이어 2 네트워크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이더리움도 이것 때문에 지금 8년째 고생을 하고 있고 올해도 이게 끝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년 초까지 넘어가서 POS로 넘어가면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데요. 이더리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난이도로 따지면 이더리움에서 같은 그 기술을 가진 블록체인 그 네트워크가 두 개가 컨센서스를 어떻게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는 거 크로스 컨센서스라고 얘기하는데요. 크로스 컨센서스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걸 우리는 이미 이더리움 그 이미 프로그램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줄 더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리 쉽지만은 않은 거다 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군가가 제공을 하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런데 좌건 폴카닷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러체인이 여기 100개 정도 여기 레이어 1 블록체인이 붙을 수 있는 패러체인 슬롯을 만들어 주는데 릴레이 체인 위에다가 슬롯을 만들어 주는데 100개 정도 만들어서 옥션을 합니다. 경매를 합니다. 그래서 경매하는 타임 스케줄이 지금 어 지금 옥션을 해갖고 한 그 저기당 한 슬롯당 일주일쯤 걸려서 저기를 하게 됩니다. 옥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옥션에 대한 타임 스케줄이 잡히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옥션은 11월 11일부터 시작하고요. 사실 비딩이 끝나는 거는 어떻게 끝나냐면 11일부터 시작해갖고 18일 사이에 끝나는데 이게 18일에 끝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18일 사이에 끝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저기를 쓰냐 하면은 옥션 스타일을 쓰느냐 하면은 무슨 이름이죠? 나중에 그 저거를 올리겠습니다. 촛불이 끝날 때까지 캔들 옥션이라고 그러나요? 촛불을 켜놓고 촛불이 끝날 때까지 옥션이 끝나는 시간에 옥션이 끝나는 거로. 그러니까 촛불이 끝나는 게 바람이 불어서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옛날 네덜란드 상인들이 하던 옥션 스타일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 11월 18일 날 끝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랜덤하게 11일부터 18일 사이에 여기 있어요. 엔딩 피어런스가 13일부터죠. 13일부터 18일까지 사이에 랜덤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옥션을 하는데 11일 날부터 시작해갖고 보통 옥션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오늘 18일 끝나는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눈치만 봐요. 눈치만 보다 마지막 순간에 확 지르는 거 하잖아요. 눈치 보다가 그거 못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가지고 11일 날 끝나는 11일부터 13일까지는 준비 기간 하고 옥션 하는 거 다 하겠어. 그 다음에 엔딩 타임은 여기서부터 그냥 여기까지 랜덤하게 우리 그 컴퓨터에 의해서 제너레이션 해갖고 언젠가 끝날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들어갈 사람들은 이 사이에 다 들어가서 옥션을 비딩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찬스가 아예 없을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옥션이 지금 11월 11일부터 시작해서 18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옥션을 해서 옥션을 하면 슬롯에 들어갈 수 있는 슬롯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고요. 그 권한은 96주 동안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저희가 되는 건 여기서 옥션을 할 때 내가 이거 얼마에 사겠어 하고 집어넣지 않습니까?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넣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게 넣을 수는 없잖아요. 돈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1일까지 이 사람들이 다트를 매집을 할 거고, 옥션에 참가할 사람들은 다트를 매집을 할 거고, 그 다트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고, 스테이킹을 시작을 할 거다.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한번 옥션에서 이기면은, 그럼 위너가 되면은 96주간 이 슬롯을 리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2년인데요. 딱 2년은 아닙니다. 2년 가까이 되는 건데 그 2년 동안 이 슬롯을 사용해 갖고 자기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익스텐드를 하든지 아니면은 끝나든지 하겠죠. 그러면은 2년 끝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다시 받았던 코인을 다시 되돌려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테이킹하는 코인은 지금 한시적으로 2년간 저기 묶여 있는 그 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96주간 리스가 되는 타임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위닝 여기가 17일 날 옥션이 끝나면은 2023년 10월까지 라이센스를 하는 겁니다. 옥션을 슬롯을 라이센스를 하는 겁니다. 리스를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0배쯤 오르겠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쿠사마 때문에 그럽니다. 쿠사마는 뭐냐면은 쿠사마는 폴카닷이 자기네들이 파이널 릴리즈를 하기 전에 테스트 삼아 한번 만들어 본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쿠사마 코인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쿠사마 네트워크를 폴카닷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쿠사마는 구조적으로 다 똑같고 한데 왜 쿠사마를 만들었냐면은 단지 자기네들이 개념적으로 완벽한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쿠사마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쿠사마는 폴카닷의 테스트 네트워크였다. 근데 쿠사마는 그 나름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가격이 389불입니다. 최고 가격은 거의 600불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6월 달에 이거 타임라인이 없는데 6월 달에 가격이 6월 달부터 옥션을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그 전부터 가격이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이게 600불을 치기 시작합니다. 500불 이상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쿠사마가 이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몇십 불에서 30불 선에서 600불까지 올랐으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하기에 폴카닷은 이거 테스트 네트가 그렇게 올랐으니까 폴카닷은 실제 쿠사마에서 완성된 기술이 폴카닷에 적용이 되니까 이게 훨씬 더 잘 오를 거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20배 올랐으니까 30불에서 600불까지 20배 올랐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폴카닷은 10배는 오르지 않냐 하고선 말씀하시는 분들이 폴카닷이 가격이 많이 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다시 오겠지만 쿠사마 코인은요 전체가 800만 개밖에 안 됩니다. 시중에 깔려서 돌아가는 게 800만 개밖에 안 됩니다. 이거하고 비교해서 저기는 폴카닷은 한 9억 개쯤 됩니다. 뭐 10억 개라고 하면은 9억 개쯤 되면 한 100배죠, 100배. 800만 개하고 9억 개니까요. 100배쯤 더 시중에 코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코인이 100배쯤 많은데 이게
잘 뛸까요? 이런 걱정은 좀 해야 됩니다. 지금 30불에서 30불에서 600불 오르는 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시중에 이건 물량이 워낙 없었잖아. 800만 개, 850만 개밖에 없었잖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코인은 수요 공급 법칙에 항상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쿠사마가 가격이 많이 올랐던 이유는 시중에 코인이 거의 안 풀려 있었고 800만 개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걸 사서 그 서비스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시중에서 이걸 많이 사들였다. 그리고 그게 스테이킹 물량으로 저기 했다. 스테이킹 물량으로 어, 락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저절로 오르게 돼 있는 거죠. 오르게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 100배 많은 9억 개가 풀려 있을 때도 같은 효과가 날까요? 우리가 좀 앉아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저기는 폴카닷이 어떤 컨센서스를 쓰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폴카닷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릴레이 네트워크가 있고 패러체인 네트워크가 붙는다 그랬어요. 패러체인 네트워크가 100개가 붙는다. 100개입니다. 그리고 이 각 그 패러체인 네트워크 밑에 들어가는 컨센서스 메커니즘은 릴레이 이 안에 있는 릴레이 체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릴레이 체인은 내 알고리즘은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Nominated Proof of Stake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Nominator, Validator, Collator라고 라는 마켓 플레이어들이 참가를 하고요. Nominator하고 Validator는 스테이크를 넣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 스테이크를 넣고 난 다음에 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블럭 생성자가 너미네이터고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터는 그거 검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저기를 이 사람들이 토큰을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저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스테이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콜레이터는 그 다음에 이제 패러체인 메인테인 하는 사람들이 콜레이터입니다. 이 사람들도 릴레이 체인에 저거를 어, 뭐냐 트랜잭션을 저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퍼레이터들은 패러체인 오퍼레이터들이 바로 콜레이터들입니다. 보시면은 릴레이 체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릴레이 체인이 패러체인에서 블락이 만들어지면은 여기 서머리만 여기 트랜잭션으로 포스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릴레이 체인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자, 가격 변동은 토커노믹스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분배가 되었나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지금 파운더스 앤 프로젝트 매니저를 위해서 30%를 쓰고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퍼블릭한테 깔려 있습니다. 폴카드에서 대부분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ICO를 2번을 했어요. 그런데 많이 풀지는 않았는데 처음에는 어, 뭐냐 1000만 개를 10 밀리언 그 코인만 풀었었는데 나중에 코인이 시중에 너무 작으니까 이거를 100배로 하자 그래갖고 지금 거의 10억 개에 가까 지금 9억 몇천 개라고 그래 몇천만 개라고 그래 9억 몇천만 개라고 말씀드린 게 한 1000만 개 풀어놓고선 그래놓고 곱하기 100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시장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솔라나하고 많이 틀려요. 솔라나는 시장에 풀려 있는 물량 자체가 그리 건강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고래들이 몇 명이 그냥 컨트롤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솔라나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는 또 그와 비슷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테라죠. 테라 루나도 이 거의 ICO를 안 했기 때문에 거의 고래들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는 거고
솔라나도 거의 고래들에서 컨트롤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생태계, 코인 생태계는 굉장히 건강한 코인이면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얼마나 폴카닷은 얼마나 스테이킹이 되고 있느냐 하면은 스테이킹은 56%한 60%에 가깝게 저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폴카닷은 되게 재미있는 게 락업을 해줍니다. 락업을 28 28일 동안 락업을 하도록 하고 스테이킹을 시키는데 스테이킹 한다 그중에 그 28일 날 8일 동안 스테이킹 하는데 이자는 연리입니다. 연리는 13%나 14%쯤 됩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이제 저기는 라미네이트된 건 13%고요. 저기를 인플레이션을 빼고 나면은 가격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코인 상승하는 것만 빼고 나면은 한 5% 된다는 건데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기로 들어가면은 56%가 그 저희가 된다는 거는 스테이킹이 된다는 거는 그런 하드 스테이킹입니다. 28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드 스테이킹이기 때문에 이게 그 꽤 괜찮은 코인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더해지는 거죠. 저 슬랏 옥션 하는 사람들이 더 들어가면서 훨씬 더 많이 스테이킹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쿠사마를 좀 보자고요. 쿠사마는 지금 깔려 있는 게 800만 개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쿠사마는 43%가 락킹이 돼 있습니다. 락업 피어리도 7일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14%에서 15% 어저스트 된 거는 인플레이션 빼고 그러니까 코인 상승분 빼고 실제 그 저기 하게 순수하게 가격 이자로 받는 거 이자로 보상되는 거는 7%에서 8% 정도 되는 거죠. 연 이율이. 여러분들이 가령 나는 저거 하기 싫다. 이런 분들은 그냥 저기를 하셔도 돼요. 이거 하셔도 그 어, 리워드만 그 이자만 받아도 됩니다. 이자 7%, 8%가 어딥니까? 인플레이션 제외하고 7%, 8%가 어딥니까? 자, 그런데 쿠사마가 그렇다는 거고요. 쿠사마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쿠사마는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어요. 30불에서 600불까지 올랐다고 그랬죠. 자, 지금은 이제 그 폴카닷은 47불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상승을 기록하겠느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800만 개를 가지고 사람들이 스테이킹 하는 거하고 전체 물량이 9억 8,700만 개를 가지고 스테이킹을 해갖고 그걸 가지고 시장 형성이 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폴카닷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6월 달에 6월 여기가 언제입니까? 5월 14일일 거예요, 아마. 5월 14일 이후로 계속 가격이 하락하다가 이게 7월 달에 본래는 7월 24일 날 최저치를 쳐야 되는데 사실 더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리커버를 최고값까지 리커버를 최근까지도 못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폴카닷은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폴카닷은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특히 여기서 9월 달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중국발 그 금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코인 금지, 마이닝 금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중국에서 어떤 그 금지 명령이 있을 때마다 크게 출렁인 코인이 폴카닷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쿠사마 같은 경우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중국에서 많이 샀기 때문에 많이 뛰었던 것은 틀림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격이 상승할 거야 하고 할 때 중국 사람들이 일단 없잖아. 그리고 물량이 많잖아. 이런 것들을 걱정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패러체인 슬랏 옥션이 11월 11일 시작돼 가지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량이 일단 많아. 시장에 풀려 있는 물량이 많아. 두 번째로는 그 물량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20배, 30배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우리가 걱정을 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그 이외에는 중국에서 많이 빠졌어. 이 폴카닷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이 고객층에서 많이 빠져 있어. 세 번째는 어떤 게 문제냐면 지금 릴레이 체인을 보면은요. 릴레이 체인 자체가 중앙화되어 있습니다. 탈중앙화된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루머에 의하면은 SEC에 의해서 이미 소환된 적이 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EC에 의해서 소송되거나 할 수 있는 저기는 있는데 가능성은 있는데 자 보세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지금 중앙화되어 있는 거를 탈중앙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릴레이 체인이 완전히 중앙화된 블락 생성 서버에 의해서 블락이 생성되거든요. 그런데 그 서버들을 탈중앙화해서 중앙이 우리가 제대로 된 구조체가 없으면은 SEC 뭐죠? 증권거래위원회죠.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소송하거나 송환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폴카닷은 사실은 폴카닷 엔지니어들은 이 탈중앙화의 압박을 받고 그 탈중앙화 프로그래밍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SEC에 소환됐다 하는 뉴스가 어디에선가 터져 나온다 그러면은 떡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XRP가 리플이 가격 안 오르는 게 SEC하고의 소송 때문에 가격이 안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루머에 의하면 XRP 같은 경우는 4억 불 정도로 코트 밖에서 세트를 할 것 같은 그런 그 루머가 있거든요. 지금 4억 불이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기도 폴카닷도 그런 경우를 맞게 되면은 여러분들 돈이 갑자기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카닷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11월 11일부터 옥션이 시작되고 그게 몇 개월간 한 6개월간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6개월간 이게 지속이 되면은 6개월간 지속이 되면은 가격이 계속 오르는 형태를 보여주기는 할 거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다 인생 걸고 몰빵하시지는 마라.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팩터들이 위험 요소는 있는 건 확실하다. 특히 SEC가 소환했을 경우 소환 이미 당했는데도 어나운스만 안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고 난 다음에 폴카닷은 사도 된다. 상당 부분 오를 거다 하고 생각은 들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단에 의해서 투자할지 말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닉 교수의 코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